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의지할 곳이라곤 자식들밖에 없었는데 부모인 저에게 사기를 쳐 제 전 재산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제가 어서 죽기를 바라기까지 했으니까요. 저의 재산을 가로챈 후 제가 간암에 걸리자 자식들이 정말로 저를 길거리에 내팽개치며 버렸던 거죠.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하니 몸서리가 쳐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저를 버린 그 순간 저에게 뜻밖의 의인이 나타나 저의 목숨을 살려주며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제 자식들의 만행을 제가 어떻게 처단했는지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큰오빠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왔다가 저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이죠. 그 당시는 저는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자신에게 시집 오면 부자로는 살게 못해도 평생 고생 안 시키며 저 하나는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면서요. 제가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27살에 시집 안 간 노처녀였고 결혼한 오빠와 부부와 부모님이랑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인지 가족들 전부 남편 보고 제발 저 좀 데려가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 싫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잘생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사업 서한이 좋아서인지 나중에는 공장이 커지면서 작은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성실한 남편을 보며 자라서인지 착하게 잘 자라주었죠. 다들 결혼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잘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은퇴하자 자식들은 남편 회사를 물려받아 삼남매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이 은퇴 후 저희 부부는 노년은 둘이 즐겁게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갑작스레 떠나지만 않았으면요. 잠을 자던 남편이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의 슬픔이란 설명하기 힘들 정도였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고 나니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그래도 절 생각해주는 자식들이 있어 힘든 시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 혼자 집에 누워있는데 자식들이 제가 아프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왔던 겁니다. 그리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첫째 아들이며 둘째 딸에 셋째 아들까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절 걱정하기 시작했죠. 엄마, 몸살이라더니 괜찮은 거야? 많이 아파? 세상에, 엄마 누워있을 정도로 아픈 거면 우리를 빨리 불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든 병간호를 하든 뭘 할 거 아니냐고. 얘들은 몸살 걸린 게 무슨 큰일이라고 너희까지 불러서 귀찮게 만들어. 너희 사업하느라고 바쁘잖아. 엄마 정말 1억이야?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한테 남은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까지 잘못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 전부 엄마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맞아. 나도 엄마 없으면 못 산다고. 엄마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 우리가 엄마한테 효도하면 잘할 테니까. 알겠지? 그래, 알았다. 다 늙어 빠진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아직까지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 엄마, 일단 우리가 엄마 먹으라고 죽이랑 과일 좀 사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셔. 금방 차려드릴게. 고맙다. 역시 자식 있으니까 좋네. 내 새끼들이 천사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잊지 않고 저를 찾아주고 걱정하는 자식들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저희 자식들이 제일 착한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참 바보 같게도 말이에요. 어느 날 별일도 없는데 자식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먹을 음식이며 선물들을 잔뜩 사들고선요. 그리곤 저를 떠보며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기, 엄마, 엄마는 우리들 믿지? 내 새끼들인데 당연히 믿지. 내가 너희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냐? 엄마, 그러면 말이지. 물론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전부 재산 받을 만큼 받은 거 받았지만 아빠한테 물려받은 엄마 재산 전부 우리한테 투자하는 건 어때? 내 재산을 전부 너희들한테 투자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엄마 재산 전부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어떻겠냐는 거야. 엄마가 정 원하면 우리가 차용증도 써줄게. 어차피 우리 회사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고 엄마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돈 관리하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라도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솔직히 그 많은 엄마 재산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두기엔 아까운 것도 있고 해서 공짜로 투자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엄마한테 투자한 만큼 제대로 수익금도 챙겨줄게. 그러면 엄마 매달 생활비도 나오고 아무 걱정 없을 거야. 엄마 아플 때 병원비야 우리 삼남매가 알아서 나눠 내주면 되는 거고. 잘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냥 우리한테 재산 맡기고 꽁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엄마, 형 말대로 하자. 어차피 엄마 돈 잘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한테 솔직히 그 많은 돈 필요 없잖아. 하지만 그 돈이면 우리 회사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엄마, 그렇게 하자.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이젠 이 넓은 집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이 집도 정리해서 엄마 혼자 생활하기 편한 좀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그리고 그 남은 돈도 전부 우리한테 맡기고 그러면 엄마도 편하게 재산 관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자식들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죠. 갑자기 찾아와 제 재산을 정리하고 자기들한테 맡기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떠나면서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재산을 자식들에게 전부 주지도 말고 맡기지도 말라는 것이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고 내 손을 떠난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될 것 같다. 네 아빠도 내가 내 재산만큼은 잘 지키길 바라셨고 엄마가 어느 정도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너희들 힘들 때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에 갑자기 첫째 아들놈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사실은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그래. 이러다가는 아빠가 물려준 회사 망할 수도 있어. 으이, 회사가 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아빠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망해?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 그래서 내 주변에도 사업 접은 사람들도 많다고. 엄마 걱정할까 봐 말 안 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전부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고. 우리도 지금 아빠가 힘들게 일구신 회사니까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서 엄마한테 부탁하러 온 거였어. 오빠 말이 맞아, 엄마. 그리고 솔직히 아빠 회사 망하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어서 다른 회사 취업하려고 해도 써주지도 않으려고 할 거라고. 회사 망하면 엄마가 우리 가족들까지 전부 책임져 줄 수 있어? 엄마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엄마한테 손 벌리며 살게 할 거냐고.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당장 회사가 망해서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젊은 시절 제가 뒷바라지하며 남편이 힘들게 일군 회사니 저 또한 어떻게든 남편이 키운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겠다. 그러면 대신 너희들 이번만큼은 잘 해내야 한다.
너희들한테 주는 거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이자든 수익금이든 매달 꼭 주고. 우와, 엄마 정말이야?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투자한 만큼 우리가 매달 성실하게 회사 수익금 나눠서 보내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자식들을 도와주기 위해 살던 집을 이사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혹시 몰라 제가 사용할 비상금을 남겨두고 전부 자식들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식들은 제가 이사한 후에도 약속대로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매달 수익금도 보내주고 살뜰히 챙겼죠.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때가 와서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나쁘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니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 CT 촬영을 하며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간암 2기라는 소리였죠.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치료 방법이 저 같은 경우에는 간 이식밖에 없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간 이식의 경우 대부분 가족들이 이식을 해주거나 공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식들에게 간이식을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간을 이식해주면 다시 자라난다고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새끼 몸에 칼을 대는 거니 부탁하기가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은 제가 암이란 사실에 충격이 컸던지 저를 붙잡고 울며 제 걱정이 무색하게 서로 자신들의 간을 주겠다며 나섰던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암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앞으로 우리가 엄마 더 잘 챙겨드릴 테니까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엄마 절대 포기 못해. 엄마 치료 방법이 간식밖에 없다고 했지? 그 간 내가 줄게. 오빠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당연히 내 간을 줘야지. 왜 오빠 간을 줘? 엄마한테 내 간 이식해 줄 거야. 형이랑 누나는 가만히 있어. 우리 셋 중에 내가 제일 어리고 그러면 내가 간이 제일 튼튼할 텐데 엄마한테 간 이식은 내가 해줄 거야. 자식들의 모습에 감동한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다들 고맙다. 엄마가 너희들에겐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그러자 자식들이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죠.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 수술하고 낫는 동안 우리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엄마 모시기로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엄마도 힘내볼게. 엄마도 너희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마. 그때는 자식들의 응원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자식들의 집에 번갈아 가며 지내게 되었어요. 병원 치료도 치료지만 앞으로 수술을 받고 하게 되면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된다며 자식들이 제가 회복이 될 때까지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옮길 때마다 자식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며 사위까지 저한테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하나하나 전부 신경을 써줬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식들이 숨기고 있던 시커먼 속내를 말입니다. 병원에 자식들이 모두 공여자 검사를 하러 온 날, 검사를 마친 자식들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엄마, 재산 말이야. 혹시 우리한테 준 게 전부인가? 아직 우리한테 숨겨놓은 재산 더 있는 거지? 숨긴 재산이 있긴. 나 그런 거 없다. 에이, 엄마,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엄마 재산 있다고 말해도 우리가 더는 달라고 안 그럴게. 얘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로 없다니까. 너희들한테 준 게 전부고 지금 남은 거라곤 내가 사는 집이랑 급할 때 쓰려고 남겨둔 비상금이 전부야. 뭐야?
그러면 엄마 정말로 지금 땡전 한 푼 없다는 소리야? 그래. 그리고 내가 그만하면 큰 재산 전부 너희들한테 맡긴 것 같은데 뭘 또 욕심을 내려고 그래? 내게 이제 남은 건 살고 있는 집뿐이라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한 건요. 제가 더는 가진 재산이 없다는 그 한마디에 아들들이며 딸이며 며느리의 사위까지 저를 함부로 대하며 구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 찬밥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더욱 기가 막혔던 것은 아파서 병모와 싸우고 있는 암 환자인 저에게 며느리가 자기 집에서 지낸다는 이유로 하녀 취급을 하며 부려먹으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제가 그날은 항암 치료를 받고 요양병원에 있다 아들네 집으로 돌아왔던 날이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한 저한테 며느리가 바로 일을 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어머니,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청양고추 넣어서 감자전 좀 부쳐보세요. 지금 항암 치료받고 병원에서 태어난 나한테 음식을 해달라는 소리냐? 네. 솔직히 그동안 어머니 아플 때 제가 옆에서 병수발 다 해드렸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떠세요? 그리고 원래 아프면 어느 정도 몸도 움직이면서 운동도 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저 큰 며느리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니 지금 싫다고 하시는 거면 정말 실망이네요. 지금 이 감자전도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나와서 감자전이나 부치세요. 나 더는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때는 제가 아픈 병자라 판단이 잘 서지 않기도 했고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간병하느라 고생한 것도 있고 해서 며느리의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 그냥 말없이 넘어가 주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긴 했지만 저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했던 감자전이니 제가 못해줄 것도 없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늦은 밤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열려있던 안방 문틈으로 저희 첫째 애들과 며느리가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내가 이식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한테 준 재산이 전부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내가 당신 보고 진작 확인해보라고 했잖아. 가진 것도 없는 병든 노인네. 앞으로 계속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그 많은 병원비 누가 감당하느냐고. 정말 짜증내 죽겠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엄마 못 살게 괴롭히면 되지. 그래서 질려서 다시는 우리 집에서 지낼 생각 못하게 만들자. 지금은 그 수밖에 없어. 당신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더 지독하게 굴라고. 알겠지? 알겠어. 내가 더 노력해 볼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너무 놀라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니 숨까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서러움에 눈물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아야 했었죠. 그리고 전 다음 날 이른 새벽 제 짐을 싸서 첫째 아들네에서 나오게 됩니다. 배신감에 한시라도 더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둘째인 딸네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네에 도착하자마자 전 문전박대를 당했던 거죠. 엄마! 아직 우리 집으로 오는 날 안 되지 않았어? 우리 다 같이 가족끼리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미안하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너희 오빠가 내가 이젠 가진 재산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언니랑 쫓아낼 생각을 하더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나와버렸다. 엄마,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무슨 그런 일로 나를 찾아오고 그래? 부모가 돈이 없으면은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게 당연해? 너까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 몰라. 아무튼 됐고
나 지금 가족들이랑 빨리 공항을 가야 하니까 엄마 그만 나가줘. 그런데 너 지금 회사 어렵다고 하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돈이 있든 없든 해외여행 가는 건 내 마음이고 그러니까 엄마 그만 나가라고. 그렇게 저는 둘째네에게도 쫓겨나고 말았죠. 전 더는 자식들 상대할 힘도 없고 해서 이사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첫째네에서 나와 둘째네 집에서도 쫓겨났다는 소식을 어떻게 안 것인지 막내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혼자 있을 제가 걱정이 된다면서 밥까지 차려주며 저를 위로하는 막내 아들의 모습에 제게는 막내 아들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저에게 건넨 한마디에 저는 먹던 밥이 목에 탁 걸리고 말았죠. 엄마, 저기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 몰래 숨겨둔 재산 더 없는 거야? 솔직히 나 엄마 간이식 해주는 거 겁나고 무서워. 그러니까 나도 엄마한테 간이식 해주면 그만한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나도 계속 엄마한테 잘할 마음도 생기는 거고. 엄마 나한테만이라도 솔직히 말해줘. 내가 형이랑 누나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할게. 엄마 정말로 우리 몰래 숨겨둔 재산 없어? 단 한 푼도? 그 말에 저는 먹고 있던 밥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앞에 떠져 있는 미역국을 아들놈 얼굴에 부어버렸죠. 그러자 막내 아들이 저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기껏 걱정해서 와서 밥까지 차려줬더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네가 지금 나 밥 차려주러 온 거 맞냐? 내가 숨겨둔 재산 더 없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온 거잖아. 어떻게 너희 삼남매 하나같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 더는 돈 없고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이제 너희들 삼남매라고 하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엄마 두고 봐. 오늘 분명히 후회하게 될 테니까. 막내 아들은 그렇게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전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죠. 그리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제 어미 아픈 건 걱정도 안 하고 저한테 재산이나 뜯어갈 생각이나 하는 건지 속상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 제가 화난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이 저에게 잘못했다며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저의 착각이었죠. 저희 자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최악인 상종 못할 잡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첫째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죠. 엄마 미안한데 우리끼리 상의를 해봤는데 엄마한테 우리 간 못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간이식 해주기로 했던 거 전부 취소야. 그리고 우리 돈 없어서 앞으로는 엄마 생활비며 병원비 전부 대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결하고 간이식 해줄 사람도 우리 말고 다른 사람으로 알아봐. 그 순간 저는 정말 꼭지가 돌고 말았죠. 저한테 있는 재산 뜯어갈 때는 뭐든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제가 돈 한 푼 없어지자 자식들 모두 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도 자기 부모가 간이식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했던 거죠. 배신감과 분노에 저는 첫째 아들네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저희 재산들을 자식들 회사에 투자하면서 받아냈던 자식놈들이 써준 차용증을 들고서요. 저는 첫째 아들놈네에 도착하자마자 다급히 현관벨을 눌렀죠. 그리고 첫째 아들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 아들놈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힘들다고 내가 가진 재산으로 니들 회사 투자해달라며. 가진 거 전부 뜯어갈 때는 언제고. 내가 가진 거 이제는 없다니까 이렇게 사람을 헌시짝 버리듯 버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그것도 중병에 걸려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냐고. 니들 처음부터 나 간이식 해줄 마음도 없었지? 나한테 잘해줬던 것도 간이식 해줄 것처럼 굴었던 것도
전부 내 재산 노리고 그랬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동안이야 엄마가 가진 재산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해줬던 거지. 안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엄마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그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지 않았어? 우리가 간이식 못 해주겠다고 하면 포기하고 그만 살면 될 것을 뭘 더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찾아서 난동을 피우냐고. 엄마 이러는 거 얼마나 추해 보이는 줄 알아? 뭐라고? 내가 추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지금 추하게 구는 게 누군데? 부모 보고 죽으라니. 그게 자식으로서 할 소리냐? 내가 너희들한테 끝까지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전부 필요 없고 너 이거나 보고 말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들이 저한테 투자금으로 빌려갈 때 썼던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전 재산 뜯어갈 때 쓴 차용증이다. 그러니까 니들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전부 취소니까 그 돈 전부 돌려줘.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런데 첫째 아들놈은 제 말에 겁을 먹기는커녕 제 손에 들린 차용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곤 제 앞에서 자신들이 써준 차용증을 찢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했던 그 충격적인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뭘 모르나 본데 날짜도 제대로 적히지 않은 법적 공증도 안 받은 이깟 종이 쪼가리 법적으로 아무 소용없어. 엄마가 아무리 우리한테 돈 빌려준 거라고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엄마가 그냥 우리한테 준 거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랑은 모르는 남남으로 살자. 나도 엄마 없는 셈 칠 테니까 엄마도 우리 없는 셈 치고 살라는 소리야. 우리 모두 이런 엄마한테 질려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알아서 살아. 엄마 죽으면 우리가 그래도 장례식은 치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때 되면 엄마 가지고 있는 아파트 우리 삼남매가 알아서 잘 정리해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잘 가. 첫째 아들놈은 그렇게 말하며 매정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죠. 억울함에 야속함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는 어떻게 아들네 집을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제가 어느 동네 버스 정류장에 멀뚱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풍경이 익숙해 가만히 둘러보니 저희 하나뿐인 남동생 집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동생은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미송이 누나야? 그리고 저는 들려오는 남동생의 목소리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동식아, 나 어쩌면 좋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몸이 많이 아파서 그래? 못 움직이겠어? 내가 병원으로 데려다 줄까? 그게 아니고 자식놈들이 전부 다 나를 속였다. 전부 사기꾼 놈들이었어.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누나, 지금 있는 곳이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남동생은 제가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으로 바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붙잡고 말하더군요. 누나, 왜 이러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동식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재산이 있을 때는 나한테 뭐든 해줄 것처럼 굴던 자식놈들이 나한테 재산 다 뜯어내고는 내가 땡전 한 푼 없어지니까 앞으로는 남남으로 살자고 한 거다.
나한테 서로 간이식 해주겠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내가 이제 가진 거 없어지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 그냥 죽으란다. 내 병원비며 수술비도 대줄 수 없대. 내가 그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키웠어.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인데 지금 당장 그냥 죽고 싶어. 앞으로 나 어떻게 사느냐고. 이런 괘씸한 놈들. 누나가 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래. 내가 누나 몰래 지들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동식이 네가 우리 애들한테 나 몰래 해준 게 있다니. 그러자 남동생은 제 물음에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말이야. 누나가 혹시 조카 녀석들이 나한테 손 벌릴까 봐 나랑 거리 두면서 대면대면한 척 연기했던 거 아는데 그 녀석들이 사실 누나 모르게 나한테 손을 벌리고 있었어. 매영 살아있을 때부터 매영한테 물려받은 사업이 잘 안 되는지 나한테 몰래 찾아와서는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나 모르게 그 녀석들 도와주고 있었다고. 누나가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싫고 어떻게든 조카 자식들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놈들이 납품하는 물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누나 생각해서 참고 있었는데 감히 하나밖에 없는 우리 누나한테 이런 짓을 해? 생각지도 못한 남동생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 남동생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에게 자식들이 손을 벌릴까 봐 자식들 앞에서는 대면대면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신놈들이 그동안 저를 속이고 몰래 저희 남동생에게 일을 받으며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남동생은 저를 생각하느라 이련방구 말 한마디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욱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죠. 뭐라고? 이 바보야. 왜 그걸 지금 이야기해? 아무리 내 새끼들이 도와달라고 했어도 너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딱 끊고 알아서 살게 했어야지.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누나 자식이면 내 자식이기도 해. 그래서 누나 걱정할까 봐 부모 같은 마음에 그 녀석들 잘 되라고 몰래 도와줬던 거였는데 그놈들이 이렇게 누나를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누나가 용서하라고 해도 이제는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그놈들 전부 따끔하게 혼내줘서 정신 차리게 만들겠어. 그리고 남동생은 제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누나, 힘내. 자식놈들은 없어도 누나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깟 간이식 내가 해주면 돼. 누나가 나 힘들 때 어떻게 해주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누나, 이렇게 가만히 자식놈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나와서 그놈들 정신 차리도록 혼내줘야 할 거 아니오? 누나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누나한테는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거 잊었어? 내가 힘이 남아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누나 벌써 잊었어? 누나가 누나 집은 알아서 관리하라고 해서 내가 아직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우리 회사 대주주잖아. 누나가 결혼하기 전에 번 전 재산 시집가면서 모아두고 있다가 매형이랑 의논해서 나 사업하는데 전부 투자해줬잖아. 내가 그 돈으로 다 망해가는 회사 살려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그래서 누나 주식은 매형이 관리했고 우리 회사에서 매년 누나 통장으로 배당금도 보내줬었어. 매형은 내가 누나 통장으로 배당금 넣어줬던 거 알고 있었는데 누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사실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젊은 시절 한번 크게 고꾸라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가 남편과 결혼 전 모아두었던 돈을 남편이랑 상의해 동생을 도와줬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젊은 시절부터
당신 재산이며 제 재산 전부를 관리하고 있었기에 남동생이 저에게 배당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미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았었으니까요. 게다가 남동생이 저를 볼 때마다 자기 회사 대주주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저, 정말로 내가 동식이 네 회사 대주주였던 거니? 나는 그냥 네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희 회사에서 들어온 배당금도 확인도 안 하고 살았고. 누나가 받은 배당금 정도면 누나 병원비며 수술비에 앞으로 생활할 생활비까지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 뭐? 네가 보내준 돈이 그 정도라고? 누나,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 수술 잘 마치고 괘씸한 누나 자식놈들부터 우리가 혼 좀 내주자고. 그리고 저는 남동생 회사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집으로 돌아가서 찾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돈 액수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이 절 위해 남겨두었던 것인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금액을 확인한 순간 자지러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펑펑 쓰고도 남을 돈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후 남동생은 저에게 빨리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공여자 검사를 받겠다면서요. 전 아무리 그래도 남동생도 나이도 들고 남동생이 준다는 간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되면 자기도 살 수 없다는 남동생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남동생의 간이식을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의 아들인 조카가 저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나이가 있으니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아빠 회사 잘 된 것은 제 덕분이라며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다고요. 그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죠.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싫다면 도망갔던 일인데 오히려 조카 자식이 선뜻 저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조카에게 간이식을 받으며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수 있었죠. 남동생이며 조카 모두 저에게는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자식들을 향해 복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나쁘게 마음먹고 살지 못하도록 제대로 혼쭐을 내줄 계획이었습니다. 알아보니 남편한테 물려받은 자식놈들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던 것인지 정말로 사정이 어려운 게 맞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수술을 받고 치료받을 동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회사가 어렵다며 저한테 돈까지 뜯어가더니 해외여행을 가는 딸 자식을 보며 이미 예상한 일이긴 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함께 자식들에게 복수할 준비를 마치고 남동생이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 난데 앞으로는 자네 회사랑 거래 못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우리 그만 계약 끊자고. 네? 삼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회사랑 거래를 끊겠다뇨? 지금 저희 회사 어려운 거 삼촌도 아시잖아요. 삼촌까지 거래 끊으시면 저희 회사 정말 끝장이라고요. 미안한데 지금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우리 회사 대주주께서 자네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래를 끊으라고 하는데 어쩌겠나. 나로서는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삼촌 회사 대주주분께서요? 그러면 삼촌, 그 대주주라는 분 제가 만나서 설득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이라도 불러만 주시면 당장 어디든 달려갈게요. 알겠어. 대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우리 대주주분 만나서 깍듯이 잘해야 할 거야. 그리고 우리 대주주분이 김 사장네 회사가 동생들이랑 같이 사업하는 거라고 하니까 전부 같이 보자고 하더군. 전부 지금 당장 우리 회사로 같이 올 수 있지? 당연하죠. 누구 말씀인데 당연히 들어야죠. 그러면 지금 동생들이랑 빨리 갈게요. 그리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자식놈들은 남동생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동생과 제가 있는 대표실로 바로 들어왔죠. 그런데 자식놈들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화부터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야? 엄마, 아직 살아있던 거야? 그런데 엄마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우리 이곳에서 삼촌네 회사 대주주분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삼촌 사무실에서 당장 나가! 삼촌 죄송해요. 삼촌이랑 친하지도 않은 저희 엄마가 왜 여기에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바로 쫓아낼게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 말하면서 자식놈들이 저에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대표실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동생이 버럭 화를 내며 저희 자식놈들에게 말했죠. 너희 지금 못들하는 짓이야? 감히 우리 회사 대주주분께 뭐 하는 거냐고? 예? 저희 엄마가 대주주라니. 삼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뭣도 모르는 저희 엄마가 삼촌네 대주주일 리는 없잖아요. 삼촌 지금 저희한테 농담하시는 거죠? 되먹지 못한 그 농담은 너희들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미성이 누나가 바로 우리 회사 대주주분이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삼촌네 회사 대주주분이 될 수 있는데요? 엄마 지금 저희한테 있는 전 재산 빼앗겨서 1원 한 푼 없을 텐데 어떻게 삼촌네 회사 대주주가 될 수 있냐고요? 미성이 누나가 우리 회사 힘들 때 너희 아빠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우리 회사에 투자했었다. 그리고 누나 주식이며 배당금 전부 매형이 관리했었고. 그런데 이제 보니 매형이 누나 주식 관리하면서 니들한테 말 안 한 이유가 있었어. 니들 전부 누나가 가진 재산 빼앗고 나몰라라 할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이 고양 것들! 감히 우리 누나 평생 돌보겠다고 약속해서 있는 재산 전부 빼앗더니 간암 걸리자마자 가진 것 없다고 내팽개치듯 버려? 그것도 간이식까지 해주기로 해놓고 니들 너희 엄마 죽으라고 버렸지? 누나가 너희들 회사랑 거래하는 거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누나한테 그랬던 너희들 나도 용서 못해. 누나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나랑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까지 살려준 나한테는 고마운 은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로써 니놈들 회사랑은 거래 끝이다. 그러자 자식놈들이 저희 남동생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저희가 잘못했어요. 삼촌이 원하신다면 저희 엄마 간이식도 해드리고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랑 거래 끊는다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삼촌네 회사에서 거래 끊으면 정말 끝장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알거지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요. 에이, 삼촌. 저희가 전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니들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더는 필요 없어. 이미 누나 우리 아들이 간이식 해줘서 수술 받았고 지금 아주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살려달라니? 니들은 니들 엄마 아플 때 살려줄 생각이나 했었냐? 저희 남동생이 더는 봐줄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번엔 자식놈들이 저에게 부탁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요. 엄마, 우리가 엄마 자식인 거 잊지 않았지? 그러니까 엄마 우리 좀 살려주라. 엄마가 삼촌네 회사 대주주인 거 알았으면 우리가 절대 엄마한테 그렇게 안 했다고. 정말 효도하면서 깍듯이 모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집사람한테도 앞으로는 엄마한테 잘하라고 말할 테니까 다시 삼촌네 회사랑 거래할 수 있게 해주라.
설마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모른 척하지 않겠지? 그래, 엄마.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삼촌네 회사 주식도 우리한테 전부 맡기고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 엄마 주식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 줄게. 이번에는 엄마가 원하면 법적 공증까지 제대로 받아서 꼭 약속 지킬게. 엄마, 나 사실 그때 엄마 간이식 해주고 싶었는데 형이랑 누나가 반대해서 못했던 거야. 엄마는 내 마음 알지? 저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자식들에게 제가 마시고 있던 찻잔을 들어 자식들 면상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저는 있는 힘껏 뺨을 날려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 부모까지 버리는 마당에 부모라고 자식 버리지 못하리란 법도 없지. 그리고 남남으로 살자고 한 건 너희들이 먼저다. 이미 그때 내 자식들은 전부 죽었다고.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니들 그 더러운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갈 것 같아? 내 재산도 니들한테 돌아가지 않게 남김없이 전부 쓰고 죽을 작정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회사 대주주로서 니들한테 한마디 하마. 너희들이랑은 부모와 자식 간으로도 또 일로도 영원히 거래 끝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니들이랑은 영원히 안녕이다. 자식놈들은 제 말에도 대표실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발악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대표실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저희 자식놈들을 전부 끌어내었으니까요. 그러자 자식놈들은 대표실에서 쫓겨나면서도 뭐가 억울한지 울부짖더라고요. 엄마한테만 잘했어도 엄마 재산 물려받아서 삼촌네 회사 대주주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억울해. 억울하다고.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하루아침에 내가 망하게 되다니.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그것이 제가 본 자식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몇 번이나 저를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때마다 자식놈들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무서워 저에게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놈들 회사는 저희 남동생이 거래를 끊자마자 정말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를 했던 건지 남편이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일궈낸 회사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든 것이죠. 게다가 빚 때문인지 다들 살던 집도 정리하고 사는 형편이 말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첫째 놈은 며느리에게 이혼당해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둘째 셋째는 공장에 취직해 간신히 먹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이런 한 푼 남기지 않고 떠날 생각입니다. 자식들 전부 인생의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그래서 제 재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저에게 새 생명을 찾게 해준 조카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비로소 뒤늦은 나이에 느낀 거지만 자식이라도 전부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나 스스로부터 지키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제 옆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고 자식이란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